오늘 조영식 TV의 이노베이션 지식 강의는 사내 기업가의 신화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책은 The Myth of the Entrepreneur라는 논문입니다. 이 책으로 나온 거가 아니라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짧게 나온 논문인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지식이 없어서 상당히 좀 어려웠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분야는 혁신 경영 지식으로 사내 기업가의 신화와 진실, 화상입니다. 이 분야의 지식 분야는 혁신 경영 전문가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 논문은 2018년 5월 26일 날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발행된 글로서 저자는 앤드류 코벳, 이분은 현재도 바스턴 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내용, 사내 기업가 정신. 여러분들 잘 아시죠? 포스트잇, 페이스북 좋아요 버튼,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이 제품이 모두 사내 기업가 정신의 힘에서 나온 전설적인 예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규모의 기업의 창의력과 혁신, 설립 조직 내에서 이 용어는 1980년대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 포괄된 솔루션으로 기업의 사내 기업가 정신을 전파해 왔습니다. 여러분들 사내 기업가라는 걸 제가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찾아보니까 회사로부터 사업에 필요한 자금과 인력을 지원받아서 실적에 따라서 급여 위에 인센티브를 추가로 제공받는 사람을 말한다고 합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다녔던 회사도 비슷하게 사내 사업가라는 걸 했어요. 사내 사업, 사내 벤처라고도 했고, 회사 측에서는 연 1회 정도 사업을 평가하고 사업이 궤도에 오르기 전까지 3년 내외에 지원하고 이익이 발생하면 인센티브를 주되 실패해도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옛날 삼성그룹도 제가 알기에는 네이버나 이런 것도 산하 기업가 중에서 나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 사내 기업가 정신의 신화. 사내 기업가는 반란군으로 되어 있으며 규칙을 어기고 기업의 조류에 맞서 헤쳐나가야 합니다. 강성 사내 기업가에 대한 이러한 비전은 확실히 매혹적이지만 사실 혁신을 이끄는 비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조직은 소수의 창의적인 반란군이 아닌 전사적인 혁신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것은 흥미진진한 소리가 아닐지만 실질적으로 혁신이 태어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3M의 포스트잇 노트와 그 디지털 카메라 그리고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사내 사업가 정신으로 생긴 그 아이디어인데 근데 이거가 이제 성공 사례도 많지만 실패 사례도 많다라는 거죠. 전형적인 사내 사업가의 경험은 3M에서 포스트잇 노트를 개발한 스펜서 실버와 비슷하며 휴대용 디지털 카메라를 발명한 코닥의 엔지니어 스티브 사슨과도 비슷합니다. 이거 이제 대표적인 실패 사례인데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코닥은 디지털 카메라에 엄청난 기회를 놓쳤습니다. 몇 년 전에 코닥이 망했죠. 근데 사실 저도 이 글을 읽으면서 보니까 휴대용 디지털 카메라를 발명한 거는 코닥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 발명을 했는데 엔지니어가 그 모습이 이제 이렇게 생긴 거죠. 여기 보면 이제 그 카세트, 지금 젊은 사람들은 카세트 테이프를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이 카세트 테이프에다가 이 렌즈고 여기 엄청나게 그 커다란 포토타입이죠. 근데 리졸루션도 안 좋았고 굉장히 느렸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거를 코닥에서 발명을 했는데 그 경영진에서 이걸 무시해 버렸죠. 그러니까 사내 기업가 정신으로 만들었는데 왜냐하면 코닥은 그 당시에 필름이라는 그 아날로그 필름을 팔아서 먹고는 하는 회사였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커지면 자기네 비즈니스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걸 커다랗게 선전하지도 않고 감춘다고 그럴까?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3M 포스트잇을 발명한 스펜서 실버라는 사람입니다. 이것도 재미난 얘기가, 원래 이 사람이 어떤 팀에서 일하게 되는데 그 팀의 목적이 뭐냐면은 그 비행기를 조립할 때 볼트 너트 뭐 이런 거로다가 조립을 하는데, 이제 강력한 풀을 발명을 해서 그걸 붙이면 어떠냐는 그런 아이디어를 3M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그러다 이제 개발하다 보니까 가장 약한 풀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게 포스트잇인 거죠. 이게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한 풀, 가장,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가장 강한 풀을 개발하려다가 가장 약한 풀을 개발한 거죠. 근데 그 팀장 입장에서는 약간 제가 팀장이라고 그래도 굉장히 화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목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필요 없는 발명품이지 않습니까? use of useless라는 말이 생각이 나는데, 그 노자의 불필요한 거의 필요성. 그러니까 이게 무슨 그 이노베이션이나 이런 건 그 당시에 가장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나중에는 굉장히 유용한 것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네 번째 내용은 혁신 경영을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냐하면 코닥에서 세슨의 경험은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이디어에서 현실에 이르기까지 획기적인 혁신을 취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엔지니어였기 때문에 그 엔지니어로서 자기는 그냥 그 개발을 한 거예요. 그냥 이걸 뭐 사업성이고 뭐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다음에 혁신은 시스템 구조와 혁신 아이디어와 제품을 육성하는 기업 문화에 의해서 위에서 아래로 지원되는 전사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단순히 이노베이션 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노베이션 생각이 나왔다고 그래서 그게 다 혁신으로 성공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기업은 단순히 기존 구조 내에서 운영되는 사내 기업가로부터 흘러나온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혁신을 좀 제도화해야 된다는 거죠. 다섯 번째 내용은 혁신 프로세스입니다. 먼저 혁신은 회계 운영, 영업 및 재무 같은 다른 비즈니스 기능과 마찬가지로 성공적인 회사의 영구적인 기능으로 인식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 사실은 혁신 부서가 몇 군데는 생기고 외국에서는 많이 있습니다. 혁신 전문가도 많은데 우리나라는 내가 혁신 경영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직 없는 거죠. 근데 이거가 불과 수십 년 전에는 마케팅 부서도 대기업에서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기능이 5년 내, 빠르면 5년 내, 뭐 10년 내에 모든 대기업들이 마케팅 부서처럼 혁신 부서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이 지속적으로 혁신하기를 원한다면 발견, 개발, 인큐베이션, 엑셀러레이션, 가속 및 확장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전담 혁신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내용은 혁신 경험 시스템에 필요한 6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리더가 내가 이거 혁신을 하겠다는 이행 약속의 혁신 문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막 열심히 일해가지고 올리는 거가 아니라 그 리더 자체가 혁신에 대해서 커미먼트를 해야 되는 문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혁신 시스템 전반에 자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명확한 구체화된 혁신 관리 프로세스를 제공해야 되고, 획기적인 혁신을 위한 의무와 범위를 확장해야 되고, 회사의 다른 부서 간의 인터페이스와 조직 구조를 통합해야 되고, 기업의 혁신 프로세스의 도구 등을 통합을 해야 되고, 점진적인 제품 혁신보다는 더 오래 걸리는 혁신 주기에 필요한 지표 보상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기존의 R&D 또는 신제품 개발 역할과 차별화된 기술과 재능을 제공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문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쉽게 해석을 하려고 했었는데 말로 하긴 쉬운데 이렇게 글로 써서 이렇게 만들기는 쉽지가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쉽지가 않더라고요. 일곱 번째 내용은 조직적인 혁신 역량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뭐 사실 이거는 너무 뭐 당연하고 뭐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뭐 요즘은 뭐 역량이 필요하다. 도대체 역량이 필요한 건 당연하죠. 뭐 역량이 필요한데 우리는 이러한 혁신 요소에 다른 회사에서 다른 방식으로 형태를 취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공통점은 이들에게 일회성이나 또는 일회성 혁신 임무를 제공하는 것 이상의 혁신 전문가를 개발하고 제도화하는 구조를 만들려는 욕구입니다. 기업은 단순한 혁신 직무가 아니라 혁신 경력을
창출해야 된다라는 거죠. 계속 혁신에 대해서 한번 딱 하고 끝나는 이벤트성이 아니라 계속 혁신 관리자들을 만들어야 되고, 혁신 리소스를 관리하는 사람이나 그 혁신의 챔피언, 이런 사람들을 발굴하고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연구하는 사람들이 회사에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혁신 자산이라는 아이디어를 지원해야 된다는 거죠. 사내 기업가 정신은 이것은 이해는 하지만 공경에서 구하는 천재의 희망에 너무 집중한다는 거죠. 우리는 조직 차원에서 지원한 그런 역량의 조직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결론은 몇 명의 재능 있는 인재를 고용하는 것만으로 최선이 아니라는 거죠. 기업은 조직 전반에 걸쳐서 혁신을 전문화하고 제도화하기 위한 전략적 계획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것이 기업의 미래 비즈니스 활력에 필요한 획기적인 혁신을 육성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 혁신에 대해서 지난 한 3년 정도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그 전에 이제 회사 생활을 2, 30년 하면서 제가 하는 부서들의 혁신을 해야 되는 부서였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지 혁신을 해야 되는지 사실은 막막했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혁신 경영, 이노베이션 매니지먼트라는 거가 국제 표준으로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이 여기 표준으로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음 기회에는 그 표준을 좀 소개를 하고 뭐가 다른지. 요즘에 보면은 이 표준이 나오기 전에는 그 수많은 전문가들이 있었어요. 혁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수많은 전문가들이 있었는데 비슷한 말인데 용어도 다르고 방향은 비슷한데 서로 말과 전문 용어가 어떤 표현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저같이 이제 이노베이션을 좀 공부해보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웠어. 혼란이 됐습니다. 이것도 제가 이게 공부하기 전에 한 수십 권 중에 몇 권 그거를 이번 기회에 하나하나씩 소개를 하고 토론도 좀 하고 그래서 좀 제가 공부하려고 이렇게 이게 소개하는 겁니다. 제가 아직은 이노베이션 경영 전문가라고 얘기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겨우 이해했는데 남에게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전공 분야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데 혁신 경영 분야는 전문가들이 별로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스타트업, 어떤 사람은 이노베이션 매니지먼트, 어떤 사람은 리소스, 굉장히 다른데 그거를 이제 저희들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공부하고 그랬던 이 자료인데 이게 너무 그 사장되기가 너무 아까워서 제가 그동안에 공부한 것들을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서 이렇게 유튜브에서 띄워올리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거는 제가 틀린 게 많을 수가 있어요. 그 자료들이 다 한글화된 것이 거의 없어요. 다 영어고, 그럼 여러분 아시겠지만 대학원생들도 그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논문을 읽고서 설명하기는 쉽지 않아요. 교수 이런 분들도. 왜냐하면 혁신 분야가 너무 넓습니다. 이게 전문가도 없고 물어볼 데도 없고. 그래서 이거를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들어와주셔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어떤 방향은 비슷해요. 이노베이션을. 내가 전에 회사에서 팀장을 하고 임원을 하고 그래도 난 이노베이션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뭐라고 전달을 되기도 어렵고, 이게 이노베이션인 거구나. 이게 변화가 이노베이션이구나. 이렇게 생각한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을 했는데, 요런 책들을 제 욕심으로다가는 한 70권 정도 하면은 조금 나의 그 지식이 바디 오브 널리지가 생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책 하나를 올리겠습니다.